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나 작년만큼 오르진 않지만은 예. 좀 오르지 않겠느냐.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 그 뭐 그런 것들은 정책 당국자가 얘기하면 안 되는 단어 같은데. 좀 무서운 말이에요. 예. 퍼펙트 스톰 막 이러니까. 대출 총량 규제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나라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것들이거든요. 예. 심겨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을 좀 모셔봤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은 지금 이제 뭐 방학이 지금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그죠? 저는 사실 작년 여름부터 예.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시군요. 그래서 안식년 하면서 좀 예. 바깥에서 사회를 다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한번 좀 저희가 이제 올해 뭐 다들 뭐 지금 궁금하신 게 아이고 작년에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올해도 정말 그만큼 오르는 거야? 집값도 그렇고 전세값도 그렇고 다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증들이 많으신데 전체적으로 좀 한번 매매 시장부터 한번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나 작년만큼 오르진 않지만은 예. 좀 오르지 않겠느냐. 강보합세나 뭐 한 5% 이상의 정도. 그 숫자를 얘기하자면 한 5% 그 내외 정도. 예. 그 정도는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지금 근데 시장에는 상승 압력이 있고 하방 압력이 있고 항상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승 압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먼저 꼽으면은 전세난이 이제 내년 여름 올해 여름까지는 아마 예. 좀 지속되고 예. 작년만큼 오르지는 않겠지만은 전세 계약 갱신을 이제 만료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신규 계약할 때 상당히 오르지 않겠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 예. 근데 뭐 폭발적으로 오르기엔 좀 힘들 것 같고 상승 압력이 그게 하나가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선거가 있습니다. 예. 선거 지금 대선하고 지방선거 두 개가 있는데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지금 분위기로 좀 계속 갈 것 같고 눈치 예. 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어떤 영향을 주긴 어렵겠지만은 예. 여당 야당 중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여당은 지금 갑자기 많이 풀어준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알 수는 없죠, 지금. 저 기조가 예. 워낙 왔다 갔다 하는 예. 경향이 있어가지고 근데 야당이 되면 확실하게 집값은 상승 압력을 좀 받을 것이다. 야당이 되면 뭐 예. 지금까지 나온 거 보게 되면은 이제 예. 그 민간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는 상승 압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안정화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지자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여야 수도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예. 여야를 불문하고 그냥 규제 완화라든가 예. 공급 증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완화 이런 호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기존 구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예. 이 친구들이 갑자기 풀린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예. 이 개발 호재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 상승 압력이 여전히 살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고 예.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하방 압력이 있습니다. 예. 하방 압력이라는 거는 뭐 정부에서 요즘은 그런 얘기를 좀 안 하던데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 그 뭐 그런 것들은 정책 당국자가 얘기하면 안 되는 단어 같은데 좀 무서운 말이에요. 예. 퍼펙트 스톰 막 이러니까. 우리 외환위기를 얘기하는 예.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면 뭐 집값은 무조건 빠집니다. 청와대하고 지금 국토부 노영욱 장관은 뭐 집값은 이미 하방 압력 받고 있고 내려간다. 확실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 근데 정확한 워딩은 하락세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방 압력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하락세라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하락세라고 표현하셨고 예. 제가 작년 52주를 다 보니까 다 플러스였거든요. 예. 그게 하락세가 아니고 예. 하방 압력을 좀 받는다. 아. 아니면 상승세가 끊겼다가 정확한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미묘한 표현의 차이지만 상당히 좀 중요한 그렇죠. 다르죠. 하락세는 마이너스를 얘기하는데 예, 그렇죠. 물론 뭐 세종시라든가 최근에 마이너스로 뭐 바뀌고 뭐 그랬지만은 우리나라 주가 지수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예. 어떤 회사는 마이너스인데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 있고 그렇죠. 그런 비슷하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작년 한 해는 뭐 마이너스를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세였고 예. 다만 5% 10% 오르던 것이 만 1% 이렇게 좀 주는 형태 예. 그런 형태로 했죠. 그래서 하락세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직은 어폐가 있다. 예. 근데 고점이라는 거는 항상 고점에서는 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러면서 팔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 또 사고 싶은 사람들도 이거 너무 비싸서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불안불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점에서는 고점에 대한 피로감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데 예. 항상 이렇게 좀 뭔가 조정을 받을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거시경제권이나 통합 더 풀리고 이러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뭐 꽉 뭐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다. 조금 빠르다. 그렇죠. 시기상조다. 그렇죠. 이렇게 아까 봐야 상승 되는 압력 얘기했을 때는 예. 여름 정도까지는 소재가 다 살아 있거든요. 거죠. 예. 지방선거도 이제 6월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계약갱 신청구권 임대차법도 여름인가 그렇고 그럼 적어도 그때까지는 불안불안하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뭔가 이제 이런 뭐 좀 두 개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서로 이제 다투고 있는 거죠. 예. 그다음 뭐 금리 이런 얘기하는데 금리는 무조건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데 한 좀 시간이 지나야지 효과가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하방에 압력을 주는 건 맞지만 아, 예, 그렇죠. 시간이 걸린다. 그거 뭐 한 달 뒤에 예. 금리가 갑자기 뭐 2배 오르고 이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예. 지금 거시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융 당국도 금리를 갑자기 2배로 올린다? 이런 것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더라도 예. 서서히 올릴 텐데 그러면 예. 이제 내년 시장의 금리라는 건 큰 변수는 아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오히려 대출 규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대출 규제는 사실 바로 직접적으로 그렇죠. 대출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특히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드문데 예. 대출 총량 규제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 국가가 은행에다가 야 당신들은 이제 대출할 수 있는 거는 100조 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나라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음. 근데 그런 대출 규제가요. 그런 거 하게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 과정에서 보통 풀장의 난쟁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풀장의 난쟁이. 그게 재밌는 것 뭐냐면 같습니다. 예. 키가 1m 50이 있고 1m 70이 있는 성인하고 둘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풀장이 이제 애들이 놀고 까불고 이러니까 물을 확 부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1m 50부터 주식하는 거, 익사하는 거죠. 아, 예, 예, 예.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이제 예. 어떤 연구를 보더라도 LTV 규제나 금리 규제나 대출 규제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예. 서민들이 굉장히 늘어집니다. 아, 부자들은 약간 귀찮아지거나 뭐 그 정도고 음. 서민들은 직격탄을 입기 때문에 대출 규제도 사실은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기에는 정부에서는 힘들 거다. 내년에 특히 이제 상반기에 선거가 나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껏해야 하반기에 뭐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은 뭐 오늘도 보니까 뭐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풀겠다 재난지원금 뭐 그런 얘기를 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 그런 거 봤을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상방 압력이 조금은 더 세다 아직은. 예. 그 대신 이제 내년 여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 이렇게 좀 기류가 좀 쌓여질 가능성도 있다. 예.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또 이거는 퍼펙트 스톰이 오면 어떨까에 대한 궁금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 아니 지금 사실은 일각에서는 네. 지금 뭐 이제 유튜버 특히 이제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퍼져 나가는 것들 중에 네. 하나 이 시각이 이제 진짜 폭락 곧 옵니다. 네. 예, 이제 진짜 퍼펙트 스톰이 옵니다라고 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예. 이제 과거의 퍼펙트 스톰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록상 남아 있는 것은 예, 이제 그겁니다. 저기 IMF 외환위기 97년하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그다음에 좀 연결됐던 게 유럽 재정위기 이런 그렇죠. 것들이죠. 예, 예. 그게 이제 일종의 퍼펙트 스톰인데 예, 재밌는 건 그때 거의 한 30%씩 빠졌거든요. 예. 지수 30%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준인가요? 아니면 우리 기준. 예, 우리 기준. 미국은 뭐 한 해 만에 20%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예. 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충격이 오더라도 저는 그만큼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 금융위기나 그다음에 이제 외환위기 때는 모든 사람이 가난해졌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100이 있다. 예. 그러면 거의 한 98, 9명이 가난해졌거든요. 네. 회사가 다 파산하고. 그렇죠. 근데 코로나로 인한 그 쓰나미 또는 이제 퍼펙트 스톰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현재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기업줄 보면은 뭐 올해도 사상 최대죠 지금. 뭐 예. 연봉 인센티브 근데 중소기업은 월급 못 주는 회사들 또 많이 늘고 자영업자 있습니다. 다 망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극과 극으로 그렇죠. 예, 양극화가 예, 너무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가 거의 50%는 뭐 대박이 나고 있고 플랫폼 사업 이런 것들은 그렇죠. 예. 그다음 뭐 배달 이런 것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진짜. 나머지 50%는 그냥 알거지 그냥 거지가 되어가는 상황인데 과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자산가들도 가끔씩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제발 어디 좀 싼 것 좀 나와라. 아, 내가 사겠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대기업에 다니는 임원쯤 되면은 어마어마한 수억 원대
또는 뭐 10억 원대 뭐 이런 인센티브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현금 갖고 있기 싫어해요. 인센티브 이거 저 최근에 인플레 우려가 크고 예. 그래서 실물 자산 보유하는데 주변에 들리는 얘기가 예. 뭐 저한테도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명동이나 이런 데 상가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지금 뭐 명동은 거의 뭐 초토화됐죠. 예. 근데 그런 걸 사고 싶어요. 아, 지금 싼 상태이고 코로나 이게 뭐 5년 가겠냐. 예.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지금 예. 시장은. 예. 과거에 이제 그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는 모두가 예. 힘들어서 이제 하방 경직성이 별로 없었는데 줄줄줄 흘렀는데 지금 상황은 뭐 퍼펙트 스톰이 오더라도 예. 어느 정도 가게 되면 하방 경직성은 굉장히 셀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위기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뭐 정부 관료들이 뭐 퍼펙트 스톰 오면은 뭐 쪽박 찬다 이런 얘기 비슷하게 했는데 예. 뭐 쪽박 찬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끌 소위 영끌에서 그렇죠. 뒤늦게 이제 주택 마련에 뛰어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젊은 예. 이 무주택자들 마음이 급해가지고 많이들 작년에 사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분들이 지금 사실 걱정이 지금 뭐 많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예. 사실 연끌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작년에 비하면은 거의 한 30% 이상 올라갔을 거예요. 예. 이제 작년에 한 3% 초반대 주담대 기준으로. 주담대가 예, 예. 지금 거의 한 5% 넘는 것들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상태가 계속 가면은 적어도 한 2년까지 갈 것 같거든요. 금리 인상은 단계적으로. 금리, 예. 단계적으로 그러다가 또 뭐 경제가 안 좋아지면 또 낮추겠지만은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이분들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가격이 폭등을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은 여러 징후가 폭등하기엔 어렵다. 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는 얘기가 좀 있죠. 근데 대출 규제라는 건 아까 난쟁이 얘기했지만은 예. 이게 정부가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게요. 예. 지금 같은 시기에는 우리 주담대의 한 50%가 생계형 대출입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이 집 사기 위해서 대출 받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50% 조금 더 되는가 그러는데 예. 나머지 대다수는 뭐 자연금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자식이 시집장가를 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함부로 손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줄줄줄 그렇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쉽지는 않고 하반기 때는 오히려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만약에 이제 여당이 이제 뭐 이겨서 지금의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도 내놓고 했는데 그렇게 간다면 하반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게 이게 뭐 여당이 되면 이렇게 집값의 어떤 큰 변동이 오긴 좀 아니요, 지금은 어떨까요? 여당 예. 후보는 솔직히 전혀 모르겠습니다. 불과 4개월 전까지는 예. 지금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그렇죠. 그대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대로 간다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예. 재건축 풀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재건축을 풀겠다. 재건축 재개발을 풀겠다. 예. 그다음에 뭐 며칠 전에는 뭐 종부세 풀겠다. 예. 그 전에는 양도세를 또 한시적으로 풀겠다 해서 당하고 뭐 현 정부하고 갈등 모습도 나타나고 그렇죠. 있고. 예. 그래 불과 한 2달, 3달 전까지는 좀 예측이 가능했는데 예. 뭐 현 정부 기조를 받아서 가고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이제 불로소득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건 불로소득이다. 그렇죠. 이건 환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국토 보유세 그렇죠. 이런 얘기도 국토보유세 하고. 얘기 나오죠. 예. 근데 최근 2달 사이에 그거 다 안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해서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예. 현 정부의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쪽에 예. 물어봐도 예. 나머지 풀어주겠다는 건 한시적, 단기적 이런 단서들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은 뭐 어떻게 뭐 폭락하거나 어떤 충격을 받거나 그러진 않겠지만은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의 연장이 아니겠는가. 예.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야당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제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야당이 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각종 규제들을 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들은 이제 지방선거하고 맞물려서 단기적으로 특정 지역들, 특히 재건축 단지들이 모이는 지역들은 개발 호재로 인식할 거예요. 예. 근데 그 개발 호재로 인식한다 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억인 게 10억이 된다. 그 정도 상승하는 건 아니고 예. 그냥 작년 재작년까지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뭐 조금 상승하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물량을 지금 막 늘려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한 8개월 동안 7만 원까지 이런 거를 한다고 했으니까 예. 했다고 했으니까 그 물량이 아마 빠르면 2년 반, 뭐 이게 이제 한 2년 반 정도 지나면 입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때까지는 개발 호재로 인해서 약간은 상승하겠지만은 입주가 시작되면은 가격 안정화 효과는 꽤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입주도 이제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지나면 입주가 시작되는데 맞물리면은 가격 안정화 효과는 꽤 클 것이다. 예. 근데 그래서 두 당 중에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대선이든 뭐 지방선거든 간에 3기 신도시 입주 시점부터는 좀 장기적 안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예. 그 91년도에 90년까지 그 서울 아파트 값이 한 38% 뛴 적이 있습니다. 1년에. 예. 1년에. 우리가 작년에 19% 정도 뛰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상 30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예. 그때 1년에 2배씩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강남에는. 그때 입주하니까 마이너스 5% 떨어져요. 예. 신도시 입주하니까. 그런 효과가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 대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그래요. 예. 그 신도시 입주라는 게 그만큼 크거든요. 그래서 그 공급 효과가 몇 년 지나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좀 뭐 조바심 가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